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 TV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 한 달 만에 뵙네요.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얼굴을 이렇게 내비치는 건 근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뭘 했냐? 따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많지는 않지만 시간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두 달 안에는 거의 현실 사회에 반영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자료들도 제가 많이 알려드렸고요. 당연히 연구를 해서 힘들게 연구를 해서 알려드린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늘은 왜 개미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투자를 했을 때 물릴 수밖에 없냐, 그것과 제가 알려드린 집값 폭등 부조건, 그때 말씀드렸죠. 5월달인가 4월달에 제가 방송을 했죠. 정확하게 6월 31일이 지나면 집값이 폭등한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뭐냐, 가상화폐에 물린 개미들이 마지막 털고 나오면서 어머나 겁내면서 결국 또 투자를 하는데, 그게 뭐다? 부동산이다. 부동산 정확하게 비트코인부터 팔았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나오죠. 당연히 일반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튜버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대다수입니다. 저같이 부동산이 폭등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수천억이 있어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특히 개미들이 왜 부동산을 투자하면 뒤늦게 들어가냐, 그런 거를 인문학적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쉬운 도구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리고 미래의 수익을, 그러니까 세금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거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절대로 이 부동산 정책을 쉽게 손 놔버리면 안 됩니다. 나라가 붕괴돼 버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나 생산, 이런 모든 서비스, 이런 것들이 글로벌화 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 시총을 보시면 글로벌 기업인 삼성, SK, 현대자동차 이런 몇 개 기업만 그렇지, 그 기업들을 빼고 나면 우리는 중진국 수준도 안 됩니다. 불쌍하지만. 에? 그런 걸 몰라요. 국가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카드를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일으켜야 GDP를 끌어올리고, 이제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그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급 물량은 엄청나게 많은 건 맞다. 그런데 최소 내년 대선 전까지는 부동산이 왜 더 오를 수밖에 없냐, 이거는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아시겠죠? 그래서 제 말대로 다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공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폭락할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5월달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다른 유튜브를 다 폭락한다고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9억.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싼 거 맞아요. 저도 그건 인정해. 그런데 9억까지는 국가가 방어를 해준다. 국가가. DSR이고 나발이고 간에 국가가 방어를 해준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맞죠? 그들이 원하는 표는 부자들의 표가 아니라 서민들의 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민들이 살기 위한 어떤 정책안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게 9억이란 말이에요. 9억.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외국에 서치를 하다가 이거 그거예요. 여러분, 코인베이스 파월 연준위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코인베이스 CEO를 만났어요. 언제? 메이 11일. 네? 그리고 이 자료가 뭐냐면 여기 되어 있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한 달에 어떤 미팅 스케줄 이런 게 쫙 잡혀져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매달 1일부터 월말까지 스케줄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언제 누구를 만날 건지. 그 자료도 제가 어디에 나오는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연준위에 들어가면 다 있어, 자료. 여기 보면 메이 11일 보시면 11시
15분부터 45분까지 코인베이스 CEO를 만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는 캡처한 자료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주가란다. 가상화폐가 폭락하고 있다. 이게 만나고 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나서 폭락한다. 급락하고 있다. 갑자기. 맞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다니까.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려주진 않아요. 아시겠죠? 왜 물릴 수밖에 없나? 그들은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미래가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다. 에?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검색을 해봐요, 여러분들. 난 하도 궁금해서 검색하는 게 나오더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스케줄란이 쭉 나와. 언제 누구를 만날 것인지. 딱 다 나와 있어. 그럼 이번 달도 나와 있겠죠. 조사를 하시면 나와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도 제가 얼굴 까고 이야기 저번에도 했고, 한동안 제가 얼굴 안 까고 이렇게 한 이유가 불편해요. 이걸 하려면 머리도 따듬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뒤에 크로마키 조명도 해야 되고 이거 다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편해. 제가 뭐 수백만 유튜버라서 광고료가 많은 것도 알고 하면 할수록 나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내 지식을 알려주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가상화폐의 큰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투자하란 말이 아니에요. 안 봐도 이거 뭐 코인베이스 이거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맞을 거예요. 가면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냐? 우선 제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엄청난 자료를 서치를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제 말이 거의 이번에도 맞겠죠. 왜?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 10만 선을 주장한 사람이고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방송을 했으니까 자료 다 남아있죠. 에? 제가 구독자가 얼마 없지만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보 서치력은 거의 1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웬만한 기관들도 날 못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외국 유명한 저널들이나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27,000 지금 요 4만대고 27,000 지지선이 27,000이고 저항선은 얼마? 4만. 이 가격에서 비트코인은 횡보를 한다.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 12월까지. 그리고 내년 1월에서 3월이 되면 이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떨어져요. 잠시만 이거 지우고요. 자, 12월까지는 방금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내년 4월까지 어떤 큰 흐름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되냐? 우선 횡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12월까지. 그리고 지지선은 27,000. 저항선은 4만. 4만을 이렇게 두고 횡보한다. 그러다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 비트코인이 18,00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 비트코인이 마지막 급등시키기 위해서 18,000까지 떨어진다. 18,000까지 축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우상향 한다. 이 큰 그림을 외국 저널과 애널리스트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에? 그리고 얼마? 10만 설을 달성한다. 언제까지? 23년까지. 23년까지.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 22년 말쯤까지는 이걸 달성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로는 뭐냐면 지금 모든 자료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기가 더 좋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경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미국은 올해 당장 9월까지 가장 경기가 좋고, 그리고 경기가 꺾입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꺾입니다. 꺾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법인세 인상, 그리고
다양한 어떤 외적 세금 관련 정책안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경기가 미국 GDP가 꺾입니다. GDP 성장률이 팍 꺾인다고요. 아시겠어요? 꺾이고 23년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뭐 몇 조 인프라 달러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그런 진짜 그 돈이 시중에 풀리는 시기가 언제냐? 23년이에요. 23년. 지금은 국회 조율을 하는 단계고 최종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게 내년 22년 한 9월 정도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정부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국민한테 돈이 지급이 되는 거는 23년이란 말이에요. 인프라 깔고 이러는 거를. 즉 이 말이 뭐냐? 모든 것이 지금 고평가가 되었다. 특히 ESG 관련 제가 경영 철학에 대해서도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뉴스에 계속 갑자기 나오죠. 모든 것이 ESG 개념으로 다 바뀐다. 지금 여러분들의 내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아파트까지도 ESG 아시겠죠? 그런데 우선은 이 ESG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벌써 11분이네. 그러면 우선 지금 제가 강의해드린 건 뭐냐면 부동산 5월달에 제가 말씀드린 폭등한다. 언제까지? 내년 대선까지 그건 폭등한다. 그리고 확실하게 폭등하는 구간은 9월까지.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 너무 고평가가.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사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이 부분 제가 알려드렸죠. 파월 연준이 의장이 코인베이스 CEO를 매일 11일을 만났다. 어차피 계획돼 있고 그리고 폭락했다. 가상화폐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올 12월까지는 바닥 지지선은 27,000 저항선 4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횡보를 한다. 횡보를 하다가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한 번은 무조건 18,000달러 이하로 떨어진다. 18,000이 바닥이다. 정말로 가상화폐를 하시고 싶으면 18,000달러에 들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뭔가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무지한 국민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가르친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일반 시민들도 많았고 못 배운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낀 점이 뭐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소크라테스가 어떤 책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 한 제자가 스승한테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이시여, 학업은 무엇입니까? 학업, 배움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움이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일 뿐이다. 즉 여러분들이 잘났고 몰랐고 내가 무식하고 사업에 망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생의 업보에 따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라. 인간이 되라. 저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지식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식 기부를 해보니 결론은 뭐냐? 안 바뀐다는 거죠. 노예 근성은 안 바뀌더라. 인간의 노예 근성은 안 바뀌더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잘난 놈이건 못난 놈이건 무식한 놈이건 똑똑한 놈이건 이쁘건 못생겼건 가르쳐 보니까 결론은 이 뇌의 구조가 안 바뀌다는 거죠. 당연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학습법이 엄청나게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드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좀 하다 포기한다는 거죠. 포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거는 일부고요.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